건강한 삶을 위한 활력 충전소, 활력 충전 건강해 보인다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를 비롯해서 남성들의 이목을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건강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바로 이 문제. 이 문제 뱃살 줄이면서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입니다. 배 힘 많이 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근육을 쭉 늘릴 수 있는 방법.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남녀노소 모두의 관심사는 S라인, 이 몸매 만들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여성들만의 관심사인 줄 알았는데 현재는 남성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저 또한 탄탄한 근육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있으나 노력을 하지 않아서 뭐 사실 근육은커녕 그야말로 뭐 늘어가는 뱃살조차 막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네요.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TV에도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몸매 관리에, 그러니까 S라인 만들기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탄탄한 몸 만들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원하던 주제를 이제서야 만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그런 이유를 잘 보면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많이 앉아 있거나 또 운전을 또 오래 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걷기보다는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뱃살 늘어가는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어떤 방법으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세상에 맛있는 게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탄탄한 몸매를 가꾸기 위한 뱃살 방지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맨 남성위원회 김도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예, 와우, 반갑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 뱃살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비만으로 고생하신 분들 뭐 뱃살 방지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뭐 일단 다른 부위보다도 이 현대인들에게 왜 굳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뱃살이 이렇게 자꾸 늘어가는 것인지 증상이 맞아요. 궁금한데 네. 도대체 왜 이런 것이 현대인들에게 지금 집중되는 원인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네. 네. 먼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으로 섭취된 그 섭취 칼로리가 네. 그 운동을 비롯한 그 소비 칼로리보다 과잉됐을 때 이 과잉된 그 칼로리가 지방으로 축적되는 현상을 이제 비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이러한 비만을 일으키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그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가 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식욕이 증가한다든지 네네. 그 지방이 분해되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만을 야기하게 되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대표적인 것은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뭐 야식이나 간식 그리고 과식을 통해서 비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이제 운동 부족은 뭐 걷기보다는 이제 자동차 그 네.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걷는 그 횟수가 줄어드는 영향이 크고요. 또 많은 그 동호회나 취미 활동을 옛날에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휴대폰 게임이라든지 네. 뭐 TV 시청을 오래 한다든지 그래서 좌식 그 취미 활동이 증가되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저희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사람은 통통하다, 뚱뚱하다, 맞습니다. 어떠한 좀 예.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복부 비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허리둘레, 네. 허리둘레 기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체질량 지수, 그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허리둘레는 남자의 경우에는 90cm 이상, 36인치 정도 이상의 허리둘레일 네네. 경우를 비만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85cm 이상, 34인치입니다. 네. 이상의 경우에 비만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체질량 지수는 그 각 개인의 체중을 메타로 계산된 그 신장의 제곱으로 나눠줬을 경우에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가 22 이하가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23 이상인 경우를 과체중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있고 25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비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며 네. 30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고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이제 있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네.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비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장님 네. 어떻습니까? 크게 4가지 중요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이 있겠고요. 네. 이러한 그 치료로 3개월 이상 치료했는데 그 네. 체중이 한 10% 이하로 줄지 않을 경우는 네. 약물 치료를 또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이 자, 나이가 들면 네. 배가 이제 점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쩔 나올 수 수밖에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몸은 또 아무래도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네.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는데요. 자, 굉장히 몸이 무거운 느낌을 많이 힘 받게 빼세요. 돼요. 예, 네. 많이 받게 되는데 비만 치료법 지금부터 좀 공개를 해야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특히 네. 남성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거든요. 네,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상식은 많이 알고 있고요. 네. 저도 뭐 비만 치료법의 상식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오해인지 진실인지 맞아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비만을 방지하기 위한 비만 치료법의 오해와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비만은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죠. 예. 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지방이라는 게 뭐, 똑같잖아요. 예. 그쵸. 뭐 남성 지방 따로 있고 네. 여성 지방 따로 있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절 따라 하시네요. 아니요. 자, 살이 비슷하잖아요. 뭐 그래요? 네. 네. 제가 좀 지금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쪄 보이는 거죠. 뒤에 서 있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원장님 어떤가요? 다른가요? 아, 예. 남성과 여성은 그 체성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남성이 그래요? 아무래도 근육질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그 상체 쪽에 복부나 그 가슴 쪽에 네. 지방이 잘 축적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 비만이 많습니다. 남성의 아. 경우는.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그 하체,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맞아요. 비만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이가 있었어요. 네. 둘 다 틀렸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네. 번째는 잘해보자고요. 네. 두 번째 오해와 진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게요. 네, 지방 흡입을 하면 지방 세포가 줄어든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이거는 제가 관심 분야니까. 아, 그래요. 지방 흡입을 하면 세포수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수는 줄어들겠죠. 수가 크기는 준다. 줄어들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저 따라갈래요. 아유, 이러지 마요. 따라갈래요. 네, 제 상식이 어떻습니까? 맞나요? 아, 예, 뭐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아. 예. 우리가 그 지방 세포의 수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기까지는 증가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성인이 되면서는 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비만이 왔을 때 우리가 지방 흡입이나 네. 다른 수술로 인해서 그 지방을 제거를 했을 경우는 네. 수가 줄어들고 피하 지방으로 인한 요요 현상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뭐 비만에 관한 오해는 좀 푼 것 같아요. 네. 자, 이 밖에도 방송을 보시다가 아래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겁니다. 뭐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의 복부 비만이 문제다 이런 분들도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이 남성 복부 비만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치료법을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네. 원장님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치료법 4가지 치료법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식사요법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 식사요법 중에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인데 네. 그것으로는 규칙적으로 하루 3끼를 꼭 챙겨서 먹는 것이 좋고요. 네. 한 번 그 식사량은 우리가 평소 먹는 것의 20에서 한 30% 정도를 줄여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식이라든지 야식,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런 것은 보통의 경우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그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아주 고지방식이면서 또 고탄수화물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피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그 식이요법을 통해서 대개 하루의 목표를 네. 한 250에서 500kcal 정도를 줄이는 줄인다. 거죠.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고요. 네. 대개 우리가 밥 한 공기가 한 300kcal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네. 빵 한 그 식빵 한 장 있잖아요. 한 네. 장. 그게 한 150kcal 정도가 됩니다. 네. 네, 식이요법 얘기 들었고요. 이제 다음 치료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으로 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운동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요법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가장 좋은 운동은 빨리 걷기인데요. 빨리 걷기를 하루에 한 4, 50분 정도로 4, 50분이요? 일주일에 한 4, 5차례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략 하루에 한 150에서 한 300kcal 정도를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빨리 걷기는 그 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는 네.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강 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속보로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완전 얼굴 무장하셔서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게.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온몸을 네, 다 태우리라 나의 그러니까요. 몸에 있는 지방을.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생각만 가져선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꼭 나는 하루에 어느 정도는 하겠다라는 약속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치료법은 어떤 건가요?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3에서 6개월 정도 식사요법과 또 운동요법을 열심히 했는데 네. 우리가 기존 체중의 10% 정도의 체중 감량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약물 치료를 시도하게 되고요. 네. 또 다른 경우는 BMI가 25 이상인 경우 이때를 이제 우리가 이제 비만으로 정의를 하죠. 네. 그다음에 BMI가 23 이상으로 과체중이지만 네. 환자가 심혈관 질환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된 경우는 네. 약물 치료 또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약물은 크게 두 가지 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위장관에서 지방 흡입을 저하시키는 그런 약제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식욕을 떨어뜨리는 식욕 저하제가 있습니다. 네. 네, 먼저 그 위장관에서 지방 흡입을 저하하는 그 약물로 대표적인 것이 네. 오를리스텟이라는 약이 있고요. 네. 상품명으로는 우리가 제니칼로 좀 많이 알려져 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약은 대개 위장관에서 섭취된 그 지방의 한 30% 정도를 흡수를 못하게 해서 네. 대변으로 바로 빠져나가게 하는 약제입니다. 네. 근데 이 약제는 한 1년 이상 우리가 장기간 쓸 수 있는 비만 치료제로는 네. 유일한 약제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맑은 변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설사라든지 뭐 아니면은 대변이 뭐 팬티에 묻는다든지 네. 좀 자주 배변을 하고 싶다든지 막 이런 증상들이 좀 비교적 흔합니다. 그래서 수능도가 다소 좀 떨어지는 네. 좀 단점은 있기는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식욕 저하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이내로 단시간 내에 써야 된다라는 제한점이 있고요. 이러한 약들은 또한 그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네. 다른 약과 쓸 때는 좀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네. 되고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좀 처방, 네. 진단을 네. 통해서 좀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를 못 봤을 때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뭐 언제든지 우리가 수술요법은 생각을 해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수술 치료 방법으로는 그 지방 흡입을 이용한 몸매를 조각하는 몸매 조각술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위장관 절제를 통해서 그 복부 비만 중에 이제 내장 지방을 네. 신속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 치료 방법 두 가지로 대변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치료 방법을 쭉 들으면서 참 요즘같이 더운 날 치맥, 예? 치킨에 맥주 이거를 참 유혹을 한강에서.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정말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운동요법, 식이요법이 할 수가 없네 이렇게 그렇죠? 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의 건강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런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뭐 건강하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맞아요. 말자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원장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맞아요.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 치료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었을 때 이제 네. 마지막에 수술 치료 하신다고 그랬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수술 치료라는 게 왠지 수술하면 부작용 생각이 나요. 예. 무섭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떤 좀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 어떻습니까? 아, 예. 지방 흡입술은 수십 년간에 거쳐서 계속 발전해 왔고요. 네. 그 의료 장비의 발달과 그다음에 충분한 그 의료진의 경험이 이제 많이 쌓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시간, 그 수술 시간 자체가 많이 단축이 되었고요. 네. 대표적으로 수술 후에 있을 수 있는 그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제 피멍과 그다음에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장비가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지방만 선택적으로
흡입을 하고 혈관이나 그 신경의 손상은 최소화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멍과 통증이 줄어서 2시간 정도의 수술로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수술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한 2시간 정도의 회복 시간을 네. 거치게 되면 별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저는 대희 씨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네. 방송에 충실하시고 질문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뭐 한 몇 달 후에 가까우면 몇 주 후에 멋진 네. 이 조각된 몸매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저 이렇게 위통을 벗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아유. 네. 네, 사실 네, 괜한 말을 했네요. 대희 씨도 그랬지만 좀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으면 좋을지 그 대상도 궁금해요. 네, 뭐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2kg에서 5kg 정도 체중 감량을 좀 하고 싶다 네. 네. 하는 사람도 가능하고요. 네. 복부나 가슴같이 남성에 있어서 그 지방이 잘 축적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다듬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몸매를 가꾸고 싶다라는 네. 욕구가 있는 사람도 네. 이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좀 더 나아가서 복근이나 갑발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네.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수술 방법은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 흡입술과 리포매틱이라는 그 지방 흡입기를 이용한 그 두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은 우리가 지방의 표층과 그 심층을 다 같이 뽑습니다. 네. 그래서 복근이나 그 갑발을 만들 때 필수적인 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리포매틱을 이용한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는 지방의 그 중간층과 심층을 뽑아서 전체적인 부피를 감소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시술을 잘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네. 멋진 복근과 갑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복부 비만이라든지 또 가슴 쪽에 네. 또 비만들 얘기하다 보니까 전 영화 그 미녀는 괴로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 거기 보면 실제 뭐 시술 장면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실제로 좀 전에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시술 방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네. 영화가 아닌 실제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남성의 경우에는 복부와 그 가슴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그 축적된 부위에 수술할 때 우리가 잘 보고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요. 네. 지방을 흡입하기 위해서 그 특수 용액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액이 골고루 그 축적된 지방 쪽에 잘 퍼뜨려 놔야 네. 나중에 흡입할 때 이 부위를 잘 흡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이 있는 곳에 용액을 분사한 맞습니다. 후에 예, 골고루 그것들이 지방과 함께 불려서 흡입을 할 때 털려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방만 나오고 이제 신경과 혈관의 손상을 또 줄일 수 있고요. 또 그 용액 자체가 약간 지혈 작용도 하면서 네. 염증률도 좀 줄이면서 마취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용액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겉보기에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 안에도 좋아지는 걸까? 또 이런 또 의문사항이 들거든요. 걱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네, 피하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요, 현재 그 많은 연구에서 피하 지방을 뽑으면 전체적인 그 지방의 그 볼륨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방에서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내보내게 돼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조절에 어떤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네. 체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증가시켜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네. 아디포카인의 분비를 줄인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아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한 2에서 5kg 정도를 또 제거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그 몸매가 멋져진다라는 거에서 네. 오는 어떤 자신감의 회복, 그다음에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힘든 어떤 그 식사요법이나 그 운동요법을 강력하게 하게 되는 어떤 동기유발이 확실하게 되는 경우들을 네. 많이 봐왔습니다. 수영장을 예로 들면요. 나를 제외한 모든 남성분들은 멋진 수영복을 입고 있는데 네. 나만 조끼로 감춘다 네. 하면 약간 그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또 제 얘기를 하시네요. 네. 입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또 수술이다 보니까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는 만약에 있으시면 잘 해주시면 되고요. 고혈압, 당뇨가 있다 그러면 약물을 적절히 잘 하시면 되고요. 네. 단 하루 전에 이제 금주 금연을 좀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네. 좋겠고, 수술 날짜가 정해지면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해제와 같이 출혈성 그 성향을 일으키는 약들은 끊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진통 소염제나 비타민 B 같은 것도 복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면 몸매 좋은 뭐 슈퍼모델들, 뭐 음. 탤런트들, 그리고 남성분들은 근육질에 남성 사진을 붙여놓으면 네.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장님께서 직접 뭐 만난 그 환자분의 사례를 좀 보여주시면 네, 욕구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뭐 대표적으로 과체중인 경우와 네. 뭐 비만인 경우 그리고 그 고도 비만인 경우 네. 그래서 한 3케이스 정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네. 먼저 첫 번째 사례인 경우는 복부 비만인가요? 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BMI가 한 20, 한 4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남성의 그 지방이 잘 축적되는 부위가 대표적인 부분이 상복부, 하복부, 옆구리. 네. 옆구리 보통 우리가 러브핸들이라고 표현하죠. 네, 여성분들도 되게 심각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슴 쪽에 그 지방이 축적이 또 잘 됩니다. 네. 여유증이라고 보통 많이 네, 네. 표현하고 요즘에 많이 증가되고 있는 네. 네. 추세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술 방법으로 이쪽에 축적된 그 지방들의 그 지방 흡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그 가슴 근육 라인 정도가 좀 희미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복부 러브 핸들 쪽에는 뭐 거의 없어져서 잘록한 아. 허리로 네. 약간 좀 탄력적인 그런 라인 모습이 형성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꾸 보게 되네요. 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여유증 환자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지방의 볼륨이 있으면서 피부가 처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 초음파 지방 흡입술로 늘어진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포매틱과 같은 그 지방 흡입기로 전체적인 볼륨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BMI가 한 26.5 정도 되는 환자였고요. 네. 비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복부 네. 비만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예. 그 가슴 쪽의 비만은 뭐 그다지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네. 복부 비만이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지방 흡입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그 복부 비만 전체의 지방 축적도 많이 없어졌고 그러네요. 옆구리도 많이 없어졌는데요. 이 환자는 이제 그 식스팩 수술을 같이 하였고요. 그다음에 가슴 근육 성형까지 같이 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복근이 일단 뚜렷해지고요. 그다음에 외사근과 톱니바퀴 근육, 그다음에 가슴 근육의 윤곽을 더욱 살려줌으로써 네. 아주 멋진 그 매력적인 남성의 그 모습을 네.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우리 지영 씨가 아주 유심히 본 느낌을 받았어요. 예. 예.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수술 후에 한 1년, 2년, 한 3년 정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몸이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몸을 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저는요. 네. 자, 이번에 이제 그 네. 치료 사례들을 쭉 봤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복부 지방 흡입을 하거나 체형을 만드는 뭐 치료법으로 탄탄한 몸매로 바뀌셨단 말이에요. 자, 아주 몸이 조각 몸매가 됐어요. 네네.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죠. 추후 관리 좀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과도한 체중을 빼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감량된 체중,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이상 체중을 달성했을 때 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 체중을 달성했다고 해서 그게 비만 다이어트를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도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했다라고 하려면 2년 정도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경우를 우리가 성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술이나 이런 방법들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식사요법과 그렇죠. 운동요법을 자기 알맞게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로 활력 충전 건강해 보였습니다. 네. 저는요. 예.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예.
네, 오늘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맨남성 의원의 김도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복부 비만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다가오는 여름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 해결책을 지혜롭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이 전화번호로 상담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네, 뭐 올여름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 선글라스 너머로 이렇게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가 뽐을 낼 수 있는 무엇을 아주 그냥 난 조각남이다. 이러고 다닐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순간 웃었던 게요. 네.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뜨끔해요. 네, 뜨끔하네요. 어쨌든 오늘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활기차고 건강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